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그 함수하고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여기에 보통 함수는 이런 식이죠. y는 fx 그래가지고 이제 f가 이제 함수 이름이고 x에다가 어떤 값을 넣게 되면 그 결과가 계산이 되어서 y에 저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입력값 x를 받아가지고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장치를 이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R에서도 이런 함수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함수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 하면 즉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다르죠. 그렇죠? 2x 플러스 1에서 1을 입력하면 3이 나올 것이고 함수가 이렇다면 2를 넣으면 5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이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R에서 우리가 이제 R을 쓰다 보면 이런 함수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미 내장되어 있는 즉 R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미리 사전에 정의된 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알아두면 참 좋은데요. 예를 들면 sq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인풋 값을 주면 스퀘어 루트죠. 루트 값을 계산해서 y에 돌려주는 그런 함수가 sqrt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을 입력하면 당연히 값이 이제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sqrt 같은 이제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주 쓰이는 함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이 사실 R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어떻게 함수를 쓰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100의 제곱근을 이제 구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어떤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구하는 함수가 존재하면 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럼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죠. 없으면은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야 되지만 있으면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R에서 제곱근 구하는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자는 거죠. 찾아봐서 있으면 그걸 이용하고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코드를 직접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sq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sqrt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죠. 그러면 어떤 값을 여기다가 인풋을 주면 돼요. 그럼 100을 입력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를 코딩해서 보더니 이제 결과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자주 하는 작업들이나 중요한 작업들은 다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잘 찾는 것도 뭐 여러분 능력 중에 이제 하나죠. 함수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인풋 값을 주는데 그 인풋 값을 좀 유식한 말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매개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매개 변수 혹은 뭐 다른 데서는 뭐 인수, 인자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영어로 이제 파라메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데요. 함수의 입력값을 받는 변수를 이제 파라메터, 매개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정의에 맞추어 매개 변수를 입력하면 정의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어떤 함수 f가 정의될 때 이 함수가 그 받을 수 있는 값들의 종류나 개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사용자가 입력할 때 받아오는 어떤 이제 변수에 받거든요. 변수에. 그래서 이 변수들을 매개 변수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 D에 이런 값지 저장된 벡터네요. 벡터를 sort라고 하는 함수에 이제 인풋 값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R에서의 함수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함수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값만 어떤
인풋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벡터 같은 것들도 인풋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ort는 이제 정렬하는,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풋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인풋 값을 줬네요. 주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그렇죠? 여긴 decreasing은 이라고 하는 뭔가가 붙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5개의 값이 들어있는 벡터 d를 sort라고 하는 함수에 그냥 넣어서 일단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했더니 1, 2, 3, 4, 7 이런 식으로 여기 인풋 값은 1, 7, 4, 2, 3이었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결과를 내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sort는 오름차순으로 어떤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앞에서는 없던 또 다른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decreasing은 true라고 하는 그런 매개 변수하고 매개 변수 값이 이제 있는데 앞에서는 없었죠. 그러니까 얘만 인풋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인풋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함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decreasing은 t 이건 뭐냐면 decreasing이라는 게 뭐죠? 내림차순 이런 뜻입니다. 내림차순을 true로 하라 라고 하는 옵션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하되 아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예, 오름차순이었죠. 오름차순이었는데 내림차순을 true로 했더니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매개 변수 값을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개 줄 수도 있다. 예, 이건 이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인풋 값을 주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어, 요게 실제로 이 sort를 이용할 때 정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x는 d 하고 이제 decreasing은 false 이렇게 두 부분을 이제 입력값으로 줘야 되는데 x는 아까는 그냥 d 이렇게만 했었죠. 근데 x는 d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x와 decreasing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개 변수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sort라는 함수 내부에서 d라는 값을 받아들이는 변수 이름이 x하고 decreasing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하고 이 d하고 false는 이제 실제로 인풋 값이죠, 얘네가. 그래서 인풋 값만 줘도 되고요.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 매개 변수 이름을 같이 이용해서 줘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sort하고서 d false 그러면 d하고 false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을 같이 주면 x하고 decreasing을 주면 이게 내림차순을 의미하니까 x는 이제 잘 의미를 찾기 어렵지만 decreasing은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을 뭐 false로 하라, true로 하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함수를 이용할 때. 그래서 함수에는 R 함수에는 매개 변수 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값 이런 인풋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이제 정식 문법을 통해서 매개 변수 명과 매개 변수 이름을 같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매개 변수 명은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값만 줘도 돼요. 단 이때 주의할 것은 사전에 이 인풋 값의 순서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 내림차 순을 뭘로 할 거냐 이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 false 이렇게 하면 되지만 false d 이렇게 해서 함수로 호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값만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이 순서에 맞춰서 값을 입력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근데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즉 decreasing은 false, x는 d 이래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름이 있어서 그 어떤 값이 뭔지를 구분이 되니까 그땐 가능하지만 값만 주는 경우에는 뭔지 모르니까 반드시 정의된 순서대로 값을 입력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매개 변수를 아까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x는 d 이렇게 decreasing은 false 이 부분이 이제 생략 가능한 부분인데 소위 이제 이 생략 가능한 부분을 선택적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x처럼 여기에 d 얘는 이제 생략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필수 매개 변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선택적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략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값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디클리징의 경우에는 false가 디폴트로 미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략하면 디클리징은 false가 자동 적용이 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 필수 매개 변수만 이제 잘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sort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호출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하나 해 보기를 바랍니다.